호랑이 유세를 업은 여우. 전국시대 초나라의 선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북방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 제상 소회유를 모두 두려워하겠지? 그러자 강을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폐하. 북방 나라들이 무엇 때문에 한나 제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천재께서 여우를 짐승들의 왕으로 정하셨으니 나를 잡아먹으면 천재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된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어디 한번 내 뒤를 따라와 보라고. 나를 보고 도망치지 않을 짐승이 있는지?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과연 모든 짐승들이 겁에 질려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과연 내 말이 옳구나 하면서 여우를 놓아주었다 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두려워한 것은 여우가 아니라 그 뒤를 따라오는 호랑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북방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소해율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강한 군세, 즉 폐하의 강한 군사 때문입니다. 신하 강을의 말에 선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능한 목수는 나무를 가려 쓴다. 공자의 손자이자 자사는 위나라의 왕 밑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에게 이렇게 진언했다. 구변이라는 인물은 장수가 될 만한 그릇입니다. 중용하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과연 장수가 될 만한 그릇이요? 그자는 과거에 관리로 있을 때 백성 한 사람 앞에 달걀 2개씩을 징수하여 먹은 적이 있었소. 그런 자를 장수로 임명할 수는 없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짧으신 생각입니다. 달걀을 징수하여 먹은 것은 물론 잘못한 짓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사람을 부리는 것은 목수가 제목을 쓰는 것과 꼭 같습니다. 목수는 제목의 나쁜 부분은 버리고 좋은 부분만 골라서 씁니다. 그런데 제목이 아무리 좋아도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많은 제목에 설사 사소한 흠이 있다고 해도 솜씨 있는 목수는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흠만 도려내면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양으로 세상이 어지러워 인재가 수없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군께서는 불과 달걀 2개를 가지고 나라의 간성인 명장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아니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이웃나라에서 알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주나라의 큰 수치가 됩니다. 자사가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간했지만 이 나라의 왕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것도 믿을 수 없다. 공자가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진나라와 초나라 두 나라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 뒤쫓는 바람에 궁지에 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식사를 한 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허기에 지친 공자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피자 아내가 어디서 구했는지 쌀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죽이 다 수어졌을 무렵 아내가 죽 냄비에 손가락을 넣어 찍어 맛보았습니다. 공자가 이를 보고 못된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못 본 척 했습니다. 아내는 먼저 한 사발을 떠서 공자에게로 가지고 왔다. 공자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돌아가신 아버지의 꿈을 꾸었어.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께 바쳐야겠다. 그러자 아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조상께 바치려면 청결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냄비 속에 그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넣어 건져내기는 했습니다만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 부정이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자가 크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눈으로 본 것은 모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 그 눈도 믿을 수 없고 그 마음마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잘 기억해 두어라. 사람을 안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한 가지 재주가 나라를 구한다. 초나라의 장군 자발이 한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비를 널리 모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도둑의 명수라고 자칭하는 한 남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발이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장군께서 한 가지 재주를 가진 자를 모집하신다기에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 같은 놈도 어디에 쓸 데가 있을런지요. 그러자 곁에 있던 부하가 어이없어 하며 장군을 탓했습니다. 아니 장군님, 그따위 도둑놈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내 뜻을 모른다. 얼마 뒤에 제 나라 군사가 전면 공격해왔습니다. 자발은 곧이어 맞서 싸웠으나 제 나라 군사가 워낙 강해서 번번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발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들은 사기가 제하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좀도둑의 명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별로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 저에게 한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시험해보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자발이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명했다. 좋다, 해봐라. 좀도둑은 어둠을 타고 적의 진지로 숨어들어가 제 나라 군사의 사령관 침소에 있는 문짝을 떼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자발이 크게 기뻐하며 문짝을 적장에게 되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내 부하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 장군의 침소에 들어가 이 문짝을 떼어가지고 왔으니 돌려보냅니다. 아무쪼록 그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좀도둑은 다음날 저녁에 또 적진에 들어가 이번에는 적장의 베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발은 더 흥이 나서 그 베개를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거듭되는 실례를 용서하십시오. 또 다음날 밤에는 좀도둑이 적장의 동곳, 상투에 쓰는 도구를 말합니다. 동곳을 훔쳐왔고 자발은 또 그것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제 나라 장군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내 목까지 가져가겠는걸. 오싹해진 적장은 서둘러 군사를 철수시켰다 합니다.